이 선생님이신데요. 미국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마 저녁일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으로 연결해서 미국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지금 한국은 8시 31분입니다. 선생님 계신 데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오후 4시 31분입니다. 오후 4시면, 야, 우리가 저녁에 뭐 약속 잡아갖고 한잔을 하든지 식사를 같이 하든지 이런 약속 잡아서, 선생님 지금 나중에 혹시 스케줄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예. 제 말은 잘 들립니까? 조금 이렇게 브레이킹이 되는데 약간 이렇게 방금 전에는 처음에는 잘 들렸다가 조금 전에는 잘 못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선생님?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면 보통 술 약속도 있고 약속이 많은데 선생님 오후에 스케줄 없습니까? 제가 저는 직업이 공인 회계사니까. 공인 회계사. 아우, 멋지십니다. 네, 그런데 공인 회계사인데 그래서 지금 4월 15일까지는 세금 처리라서 아주 바쁩니다. 예. 혹시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마라톤 하시는 분, 보스턴 마라톤을 한 달 놔두고 준비 중이신데 지금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선생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웃풋 좀 주십시오.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나온다고. 선생님, 보스턴 마라톤 네네. 신청하셨죠? 그렇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몇 월 며칠이죠? 보스턴 마라톤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4월 18일에 있습니다. 4월 18일. 지금 네. 3월 19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스턴 마라톤 말고 보스턴 마라톤 한 달 뒤에 있을 거니까 올해 다른 마라톤도 참가하셨습니까? 올해 지금 마라톤은 지금 지난 2월 달에 그 헌팅턴 비치 마라톤이라고 LA에 있는 헌팅턴 비치 마라톤에 2월에 참가를 했고요. 2월에 참가했습니까? 그때는 참가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4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천 명? 헌팅턴 비치 마라톤은 상당히 좀 동네 좀 작은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LA 마라톤은 한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 마라톤도 신청을 하셨고 참가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예. 지금 그냥 4월 18일 날 또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사실은 4월 2일 날 라스베가스 마라톤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4월 2일 마라톤을 참가하기 때문에 굳이 LA 마라톤 무리해서 참가할 필요가 없죠. 4월 2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마라톤 팀들이 다 가서 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마라톤 동호회가 미국에 별도로 있는데 그 팀들이 같이 라스베가스 마라톤 참가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팀원들하고 같이 지금 이번에 라스베가스는 LA에서 라스베가스는 자동차 거리로 한 5시간 걸리는데 4시간 걸리는데 저희들이 함께 카풀을 내서 17명이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도시는 어디죠? 저는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LA고요. LA인데 오렌지 카운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LA 카운티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딱 접교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LA의 카운티에도 많이 살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많이 사는데 오렌지 카운티에도 한국 사람들이 한
제가 볼 때는 한 15만 명 정도 제가 되지 궁금한 않을까 게 그렇다면 LA에서 라스베가스 마라톤 참석하는데 동호인들하고 같이 차로 이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면 LA에서 라스베가스 마라톤전까지 거리라든지 뭐 운전해서 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고요. 우와. 400km, 예, 서울에서 부산 거리 400km 정도 되고, 예, 그걸 그냥 혹시 아무렇지도 한 않게 260, 차로 이동을 하시는 거네요. 차로는 이동하는데 뭐 한 4시간에서 예, 4시간 반 그 정도 하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그 춘천 마라톤 참가하신 김성규님, 혹시 김성규님 그 댁이 서울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울에서 춘천 마라톤 갈 때 어떻게 차로 가십니까? 아니면 전철로 가십니까? 우리 한국은요, 당장 서울하고 춘천 거리도 차로 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리인데, 저 역시 뭐 네, 부산에서 동아 마라톤 차로 간 적 없거든요. 네. 그 부산에서 춘천 마라톤은 딱 한 번 제가 자가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야,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네.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상화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5시간 정도 운전은 아주 일상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5시간 여기서 거리면 서울에서 어디 정도 거리일까요? 일상적인 게. 5시간이면은 여기에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한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아,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지금 어, 김성규님이 샌프란 답변을 달았는데요. 달리지 않는 지인이, 본인은 이제 마라톤 시합을 참가하니까 김성규님은 차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기과시에는 길이 막혀 다음부터는 기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지금 이 김성규님이 서울에서 춘천 마라톤을 이용했는데, 그때는 친구분하고 차로 이동을 했는데, 네. 차가 그 시기면 막 단풍이 지고 이래갖고 고속도로도 막히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기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서 유타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마라톤이 있었는데 작년 5월에 네, 그때 저희 팀이 한 8명이 자동차로 갔습니다. 자동차로 13시간 걸리는데, 자동차로 13시간. 예, 자동차로 13시간인데, 그 자동차로 갔다 자동차로 왔어요. 예. 가면 운전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 3시간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 워낙 뭐, 마라톤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서 체력이 좋아가지고, 뭐, 아무도 뭐 지친 기색이 없더라고. 예. 그냥 마라톤 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적으로 뭐 그 해당 도시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뭐 5시간, 6시간 거리를 일상적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6시간 정도 거리는 저희들이 뭐 거의 비행기를 타는 법이 없죠. 아, 왜냐면은 그렇습니까? 사실, 왜냐면은 워낙 뭐 미국 자체가 자동차 문화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그 한국처럼 철도가 그래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 철도가 굉장히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생각하면 많이 낙후되어 있죠. 뭐 고속이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예. 거의 비행기 자차로. 아니면 자동차, 비행기 아, 아니면 자동차 두 개지 하나죠. 서울에서 제주도나 부산까지 비행기 요금이 뭐 있는데 미국은 그 정도 거리면 비행기 요금이 얼마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저희들이 가는데 한 자동차로 한 너댓 시간 걸리지만은 비행기로 1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니까, 그러면은 뭐 쌀 때는 45불도 하고 뭐 100불이 안 해요. 예. 100불이면 그러니까 얼마고 12만 원 100불이면 이렇죠. 10만 원인데 보통 한 60불 정도면 한 6만 원, 아, 60불 하면 6, 7만 원. 그 정도면은 편도죠, 물론 그게. 그럼 근데 차로 안 가도
그죠? 기차로 가도 사실은 충분히 뭐 주머니가 부담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사실. 그러면 동호인들하고 같이 가는 게 같이 뭐 무용담도 나누고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동호인들하고 차로 이동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하는 거하고 자동차로 타고 가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시큐리티가 굉장히 그 공항에 굉장히 그 안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예, 2시간 전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그다음에 거기서 2시간 전에 도착해. 예.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그까지 해. 그러면 사실 자동차랑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아, 그렇구나. 공항까지 가서 기다리고 뭐 예. 타고 이렇게 보다 자동차랑 하는 게 더 빨라요. 공항에서도 뭐 보안 절차가 굉장히 엄격한가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왜냐면 옛날에 그 911 그 폭탄 예. 테러 나고 난 뒤에는 미국에는 예. 굉장히 제가 한국에서도 뭐 공항에 가서 뭐 제주도 가고 뭐 이렇게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왔지만 그런 정도 시큐리티보다도 시큐리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미국은 뭐 워낙 엄격하니까. 저 대회장에서 선생님 혹시 작년에는 마라톤 시합 참가해 보셨습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에 2번 참석했죠. 작년 5월하고 메이저 대회. 11월에 참석했죠. 작년 5월하고 11월 2번 했죠. 메이저 대회는요? 올해는 지금 마라톤이 뭐 완전 개방이죠. 지난 1월 달부터. 그리고 작년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사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 11월 달부터는 완전히 오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메이저 대회를 참가해 봤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요. 제가 도쿄 마라톤을 참가했는데 도쿄 마라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서울 마라톤 갔다 이러면 거기에 보안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 보안 절차가 전혀 없는데 일본은요. 마라톤 대회장 전철에서 내려서 출발선까지 가는데 보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생수를 들고 출발선까지 못 갑니다. 생수를 들고. 그러니까 물로 폭탄 요거 때문이겠죠. 그리고 뭘 지참하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출발선까지 이제 들어가려면 그는 마지막 진입 마지막 진입부부터요. 출발선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가 굉장히 부족하겠죠. 화장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몇십 개씩 있거든요. 물론 한국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간이 화장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전철에서 내리면 거기가 바로 출발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출발지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그 화장실이 뭐 수십 개가 있죠. 수십 개가 있는데도 대회 참가자가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하다 보면 화장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줄이 그 당장 저 화장실하고 물 못 먹으니까 저 너무 불편하고 그런 보안 이렇게 문제 때문에 도쿄 마라톤은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제는 혹시 미국의 메이저 대회도 그런 식으로 보안 절차가 까다롭고 다시 뭐 바깥으로 이동하고 이런 게 힘든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메이저라는 것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라스베가스 제일 아주 전 세계 6대 메이저라 생각한다면은 뭐 뉴욕, 시카고, 보스턴 이게 미국에 3개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보통 인원에 참가하는 인원이 보통 4만에서 6만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임에 따라서 타임 퀄리파이를 하기 때문에 한 3만 5천 명 정도 3만 5천 명 정도 뛰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6만 명 정도가 뛰거든요. 뉴욕이 6만 명. 5만 5천에서 6만. 미국에서 참가자가 제일 많은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뉴욕입니다. 아, 그 뉴욕이겠죠. 6만이면 3만 명도 엄청난데 6만이면 와. 참고로 뭐 팬데믹 전이지만 2019년에 기준으로 한다면은 시카고 마라톤이 4만 6천 명이 그 피니시를 한 사람이 4만 6천 명이 가나 5만 명 정도를 뛰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뉴욕이 피니시를 했는 사람이 5만 3천 명이라니까 그것도 한 6만 명 정도가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한 5만 명 정도 뛰었을 거고 완전히 완주한 사람이 4만 6천 명. 그리고 뉴욕이 2019년 팬데믹 바로 전이죠. 그때가 5만 4천 명이 5만 3,600명이 피니시했으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아마 처음 스타트 라인에서 뛰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 간이 화장실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뭐 물을 안 마시고 하는 그런 경우는 미국 마라톤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LA 마라톤도 한 3만 5천 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그것도 뭐 전혀 우리 화장실 사용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는 뭐 들어가는데 무슨 누가 제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유스럽습니다. 자유스럽고 뭐 보스턴은 내가 이번에 처음 가니까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마라톤에는 가가지고 뭐 옆에서 뭐 꼭 그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런 것은 뭐 전혀 없습니다. 아주 예. 아주 자유스럽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 보스턴 마라톤에는 그러면 그 동호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한 몇 명 정도 함께 참석하십니까? 이번에는 5명이 갑니다. 이번에는 마라톤 클럽에서는. 그 보스턴 가는데도 뭐 돈만 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록이 뭐 패스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사실 이제 기록은 이미 보스턴 퀄리파이를 했고 우리는 이제 그냥 가서 축제를 하러 가는 거죠. 이제 가서 그냥 설렁설렁 즐기면서 사진 찍으면서 뛰는 거지 보스턴 가서 무슨 뭐 기록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퀄리파이 했으니까 가서 이제 즐기고 축제하러 가는 것이죠. 예.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65살입니다. 65살이요. 이제 만으로 65살이죠. 예. 96년생이니까. 예. 그렇다면 그죠. 65세에서는 기록이 몇 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죠. 65세는 지금 4시간 5분입니다. 4시간 5분. 그러니까 60에서 이제 4살 단위로 이렇게 있거든요. 60에서 64살까지는 3시간 50분. 3시간 50분? 65살에서 70살까지, 69살까지는 4시간 5분. 그다음에 70에서 70 뭐 몇 살까지, 그 4살 단위로 15분씩 더 늘려줍니다. 예. 15분씩.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64살까지 3시간 50분이었다가 65살이 되면서 4시간 5분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있습니까? 거기 기록을 갖다가 제치를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이내 기록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저는 뭐 작년에 제가 이제 2번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5월에 뛰었을 때가 3시간 44분.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뛰었을 때가 3시간 48분. 예. 그런데 이제 3시간 11월에 뛰었을 때는 누구를 페이스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늦게 뛰는 10분 정도는 늦게 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페이스를 해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 기록은 한 3시간 40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3시간 40분이 리미트다 이러면 예. 한때 잘 뛴 사람은 뭐 3시간 10분 기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갔고 지금은 뭐 한 5시간도 못 뛸 정도로 그랬는데 관광 겸 가려고 아주 오래된 기록을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 한 1, 2년 이런 식으로. 보스턴은 1년이 아니라 바로 지난 보스턴 대회가 열리기 1년 전까지 기록까지 돼야 돼요. 아마 2년 전, 3년 전 기록 갖고는 2년 전, 3년 전까지는 치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뭐 30분을 더 빨리 뛰었던, 1시간을 더 빨리 뛰었던 보스턴은 매년 퀄리파이를 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스턴 마라톤을 가기 위해 보스턴 기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일반 마라톤, 뭐 메이저 마라톤 작년의 기록 뭐 어떻게 제시하라고 하죠? 어떤 마라톤이든지 어, 공인된 미국에서 공인된 음, 마라톤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마다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배번을 달면은 그게 칩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다 찍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스턴 마라톤 신청할 때 어느 마라톤에서 몇 분으로 했다고 그거를 그 신청서에 쓰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컴퓨터에서 그걸 다 서치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이번에 보스턴 마라톤 가면 혹시 기록 목표는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될까요? 이번에 보스턴 마라톤은 그냥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4시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스턴에서는 그냥 기록을 위해서 빡세게 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뛰다가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 그리고 뭐 물도 마시고 예, 뭐 그렇게 하지. 보스턴에 가서 뭐 기록을 내려가는 게 보스턴은 그냥 즐기러 가고 아, 평소 기록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늦게 뛰는 것을 그냥 목표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주변이 그런 식으로 즐기러 가는 겁니까? 대충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보스턴에 내가 가서 기록을 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 내 주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는요, 뭐, 동아 마라톤을 비교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동아 마라톤을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록 내기에 가장 좋은 시합이 한국에서는 동아 마라톤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아 마라톤 가면서 뭐, 물론, 뭐, 셀카 찍고 그러는 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록 때문에 가니까, 보스턴은 그게 아니고, 그죠? 정반대일 수도 보스턴은 있겠습니다. 가서 기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마라톤 코스 자체가 예. 기록을 낼 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언덕이 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6대 마라톤 중에서 베를린 마라톤이 가장 기록을 내기 좋은데 그게 이제 엘리우 킵초게가 2시간 1분 30초인가 해가지고 지금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 2등 이런 식으로 세계 기록이 나오는 이유가 보스턴 마라톤 아니나 베를린 마라톤이 아주 플랫하고 평지고 제일 코스가 턴도 별로 없고 해서 계속 기록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런던 마라톤도 좀 그렇지만 보스턴 마라톤은 기록이 최고 기록이 지금 제가 알 거 2시간 3분인가 4분인가 해가지고 베를린보다는 한 2분 정도 늦습니다. 프로페셔널이. 그래 프로들이 2분 정도 차이가 있다면 아마들은 10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 예. 야, 그러니까 보스턴에서는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평소 때. 선생님, 저보다 이게 엘리트 선수들의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몇 초까지 알고 계시는데. 관심이 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저는 마라톤 한 지가 오래 안 됐지만은 굉장히 유튜브에 이런 거를 보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무래도 영어가 좀 잘 되니까 예, 한국 것도 보지만 영어로 된 것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세계적인 뭐 기록이라든지 예, 영상이라 이런 거는 영어로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재미있죠. 그러면 기록도 뭐 딱딱 체크업이 되고 그래서 지금 뉴욕이나 보스턴은 기록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스 자체가. 아, 그래서 잠깐만요. 그 전에, 그 선생님 나이, 그러니까 65세에 이제 언어가 우리가 보통 그 유튜브라든지 마라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그 매체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더욱 더 마라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마라톤 시작하기 전에 몰랐는데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는 예, 시간만 나면 이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은 예, 이 유튜브 자체가 알고리즘으로 나오잖아요. 아, 내가 예, 뭘 보면은 그게 연관되는 예, 게 계속 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걸 예, 보다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계속 뜨는 것들이 그게 예. 관련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그런 것이 쭉 보게 되면은 뭐 아주 재미있죠. 사실은. 예. 그래, 한국에도 혹은 뭐 다른 나라에도 선생님 나이대 혹은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언어만 영어가 이렇게 딱 장착이 됐으면 훨씬 더 마라톤에 대한 정보라든지 마라톤에 대한 재미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 게 예. 사실은 저는 뭐 마라톤 경력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한국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제일 먼저 본 것이 우리 정 선생님 것을 봤고, 그리고 또 누구야 누구야 저도 막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 한국의 많은 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소식도 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라톤이어도 봤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대가 된다든지 한 50대, 60대가 이렇게 되는데 제 주변에도 입만 열었다면 마라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게시판에 글들을 봐도 이분들이 정말 마라톤을 사랑하는구나. 입만 열었다면 마라톤이고 키보드만 잡았다면 마라톤의 이야기를 표현해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선생님처럼 영어가 탑재됐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정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다가 쏟아낼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그렇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은 한국 마라톤 채널은 주로 이제 어떻게 기록을 더 많이 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로 많거든요. 배우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배우는 체력 관리 이런 게 많은데 미국 마라톤 채널도 물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오히려 막 기록이라든지 뛰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어떻게 생각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다 그럴까 뭐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예로 미국의 선생님이 주로 보시는 마라톤 채널이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이 한 6개 정도는 되거든요. 6개 된다는 거는 이제 그것이 뭐 여러 개를 뭐 다 많이 뭐 10개, 20개는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6개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주마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만 보기에도 많죠.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올렸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아카이브, 소위 말해서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이 뭐 몇 년 전 것도 다 있으니까 그거 뭐 보려고 그러면 할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은 한국 유튜브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주제도 그렇게 좀 빈약하다고 표현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뭐 미국도 있을 거고 호주도 있을 거고 영국도 있을 거고 영어가 기반으로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수라든지 마라톤 문화도 발달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 마라톤 채널이 만약에 한 10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한 100개 이상의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00개 이상의 아주 다양한 더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언어가 바탕이 된다면요 정말 재밌게 마라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베를린 마라톤, 뉴욕 마라톤 참가자가 어떻고 엘리트 선수들 기록은 몇 초까지 되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 정보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선생님 세계적인 선수들 이름 대고 정보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요. 왜냐하면 베켈레 같은 사람은 뭐 세계적 넘버 2인데 사실은 한 3초, 4초 차로 세계 기록을 못 깼거든요. 베를린에서. 그리고 뭐 많죠. 거기에 비슷한 뭐 기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엄청난 선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회 같은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계속 그 선수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죠. 우리가 예. 뭐 축구를 봐도 대표 선수 이름이 누군지 아니면은 외국 뭐그 ML 뭐저 뭐야 그 프리미어 리그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분데스 리그를 보든지 그 선수를 알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골프를 쳐도 뭐 타이거즈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미클슨이 나오든지 예. 아니면 누가 선수를 모르면은 야구도 예. 마찬가지 선수를 모르면은 예. 그 게임이 재미가 좀 이 덜하죠. 방송을 보시는 20대 혹은 30대 이런 분들 혹은 10대다 이러면 언어, 영어 이거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뭐 자기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고 보면 되죠. 예. 아무래도 한국이 채널이 10개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서 하는 채널이 500개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다양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 무역을 하다 보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냥 네. 이제 번역기, 뭐 파파고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번역기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저는 번역할 때 돈을 줬거든요. 네. 메일을 하나 보내는데 돈을 갖다가 뭐 몇만 원을 준다든지 뭐 10만 원을 드린다든지 통역하면 몇십만 원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제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라 카카오톡 이런 거 보낼 때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는 좀 더 그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다, IT가. 그러면 그 유튜브도 그 영어를 그 바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한글이라든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돼서 활달하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세상도 오지 않을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 저도 일본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관광을 가면은 저도 구글 트랜슬레이터 그거로 저는 여기에서 딱 정말 한글로 쳐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그 운전기사들이나 호텔 보이들이나 이런데 그 보여주면 금방 알아먹잖아요. 왜냐면 구글 트랜슬레이터에서 바로 그냥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이들을 그 나라 사람을 써야 될 필요가 점점 더 줄고 있죠. 저 요즘에는 가면 가이드를 거의 현지 사람들 별로 안 씁니다. 거의 구글 번역기라든지 아니면 이걸 쓰면은 뭐 요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유튜브 채널도 딱 그냥 영어로 되는 것이 밑에 바로 한국어로 그냥 자막이 나오고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칩을 찾는데 요 칩이 손톱만한 겁니다. 그래 그걸 이제 여기 꼽겠죠. 폰에 이렇게 꼽아갖고 선생님은 그 문자로 여기에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말이 언어를 들으면서 한글로 해당 국가의 그러니까 저 라스베가스 무슨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그 기사가 볼 수 있게끔 바로 영어로 쭉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기사가 여기서 1시간까지 걸립니다. 이걸 영어로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이걸 이렇게 쭉 갖다 대면 한글로 여기서 1시간 걸립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예, 요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까지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이 훨씬 수월해졌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대하는데 우리가 꼭 마라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취미가 있을 거고 사회, 뭐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뉴스가 한국 유튜브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10개가 있으면 외국에 영어 기반은 한 500개가 된다. 뭐 50대 1, 100대 1수록 영어 기반이 굉장히 많은데 마라톤을 즐기든 다른 취미 뭐 다른 정보를 갖다가 취하는데 곧 그 영어 유튜브일지라도 한글로 활자나 이거로 접할 수 있게 되면 당장 마라톤 하는 사람들부터가 훨씬 더 마라톤 문화를 재밌게 즐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몇 개를 보면은
아직도 뭐 가장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게 한 10만 명 되는 게 아직은 없더라고요. 예. 뭐 8만 명 되는 게 많아 있고 뭐 10,000명, 2만 명 되는 게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마라톤 채널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되는 데도 있고 뭐 50만 되는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훈련만 하고 자기 그냥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가지고 그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예. 시간을 많이 넣고 예. 더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폰서도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로 해서 완전히 이제 생활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30만, 50만, 100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점점 더 이제 재미있으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더 많겠죠. 예. 그리고 영어를 기반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인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만, 100만 되는 것이 마라톤 채널이 된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자기 조금만 잘하면은 예. 한국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운동을 좋아하는 10대, 20대라면 영어를 뭐 한글로 말하고 번역을 띄우고 요거보다는 그죠. 영어를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에 에이펙을 했습니까?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세계 정상들이 뭐 한 10개국, 20개국에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모님들이 백화점 구경을 간다든지 아주 삐까뻔쩍한 그 첨단 도시를 갔다가 구경하고 이걸 바라는 줄 알았는데 재래시장, 뭐 시장 골목 같은 데 가서 한국 서민들이 먹는 아주 소박한 음식, 뭐 이런 걸 갖다가 더 이렇게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 유튜버들도 마라톤 유튜버들도 그죠? 그 한국 예. 구석구석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당장 선생님처럼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모습이 좀 그리워갖고 그런 걸 갖다가 더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에서 영어가 조금 더 가미가 된다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뭐 K 열풍 이런 것 때문에 보여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아니 당연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것이 아무래도 영어로 자막이 아니라 영어로서 내가 다 그냥 보여주면서 하면은 그것이 유튜브는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훨씬 구독자들을 확보하기가 한국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확보하면은 예. 뭐 여러 수십 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영어로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어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밑에 자막도 있다지만은 뭐를 그거는 열심히 보려 그러겠어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마라톤을 좋아하고 그 내가 유튜브를 좀 해보겠다. 지금 하시는 분들 말고 유튜브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59세이기 때문에요. 제가 뭘 급격하게 바꾸고 이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막상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했다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반이 뭐 굉장히 첨단으로 발전한 데도 있고 아주 지금 뭐 한 6, 70년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너무 뭐 보여줄 게 굉장히 많다. 그래 뭐 달리기라든지 마라톤으로도 좋아하면서 이걸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뭐 외국에 뭐 100만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제가 만약에 20대라면 뭐 유튜브로 어떻게 경제를 갖다가 뭐 꾸려갈 정도로 하겠다 이러면 당장 이렇게 접목시키겠는데 실제 말을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마라톤이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주변 환경 맞습니다. 보여주고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을 내가 타켓으로 뭐 마라톤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러면 한국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시합 그러니까 1년에 300개 400개의 시합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죠. 왜냐하면은 제주도를 달리면서 해도 되고 추천을 달리면서 해도 되고 뭐 많이 그렇거든요. 여기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락키 마운틴에 덴버 같은 데서도 뛰고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런던 마라톤 참석했을 때도 내가 이걸 카메라를 들고 뛰고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한국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받는 한마디로 야구 선수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요번에 김광현
예. 요번에 한 20억 봤습니까? 아, 200만 건? 예. 그런데 음, 그게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다 그러면 1년에 예.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애가 지금 4천만 불이 넘었거든요. 예. 한 해. 예. 한 해에 40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3천만 불 이상 받는 사람, 400억 이상 받는 사람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수두룩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한국이란 마켓하고 미국이란 마켓하고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잘 살지요. 그러지만은 그 삼성전자라는 것이 한국 마켓에서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90% 이상 95%가 외국에서 지금 이게 예. 수출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크게 소위 말해서는 이것이 내가 꿈이 있다면은 역시 아무래도 외국에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외국에서 이루어지려면 어차피 세계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를 잘 하는 것이 뭐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예. 다시 이제 보스턴 마라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보스턴 마라톤을 가면 준비를 하면서 뭐 나도 뭐 특별히 뭐 운동을 뭐 기록 때문은 아니더라도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뭐 사실은 다시 말씀드려 저는 마라톤 한 지가 아직 4년이 안 됐거든요. 예. 제가 나이가 69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늦게 시작하셨네요. 예, 69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그전에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처음에 한마디로 5km를 뛰는데 아주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그만큼 5km를 못 뛰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때문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더라고요. 부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나름대로 한 달 난 한 2달 정도를 쉴 정도의 부상이 한 6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부상을 한 6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었으면 한 1년 정도는 못 뛰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 항상 늘 정해진 내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지, 더 이상 무리하게 할 생각도는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3시간 40분이라는 것이 크게 뭐 어떤 마라톤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서 크게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아이고, 좋은 기록이네. 그러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거를 더 앞당겨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려면은 내 몸을 계속적으로 달궈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즐거움이 좀 없더라고요. 예. 즐거움이 내가 운동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뭐 이거 뭐 기록 뭐 나이 65 돼가지고 뭐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더 이상 기록을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일주일에 3번 정도 나름대로 한 번 뛸 때마다 한 10km 정도, 아니면 주말에는 한 20km 그 정도로 해가지고 10km, 10km, 20km 그 정도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뛰는 게 늘 그렇게 레귤러하게 뛰니까. 선생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는데도, 김성규님이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는데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선생님 뭐 손가락을 쉽게 세워줍니다. 잘하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많죠. 저보다 늦은 나이라도 더 잘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마라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보고 이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록의 이슈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뭐냐면 저는 저희 팀이 있는데 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먹여야 되는지, 어떤 것을 팀 중에서는 나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 편입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저희 팀은 60에서 70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막내는 아닙니까? 막내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돼요. 보통 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0에서 70 사이가 이렇게 고루고루 있는데 예. 저희들은 뭐 그래서 근데 즐기는데 사실은 9월 달에 있는 베를린 마라톤은 저희들이 13명이 가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미국에서 베를린 마라톤도 참가하신다는 거네요. 예, 베를린 마라톤 참가 처음에 4월 정도 가서 하고 나머지는 한 13박 14일 그러니까 토탈 한 16박 17일 정도 해가지고 가자마자 뭐 베를린 뛰고 나머지는 여행하고 그래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뭐 즐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뭐 막 이런 마라톤 자체의 어떤 기록을 위해서 뭐 그러지는 않아요. 아주 예. 즐겁습니다 하는 게요. 예. SB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캐나다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영상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토에도 선생님 토론토 캐나다에도 마라톤 시합은 가보셨습니까? 토론토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캐나다 일단은 쪽에 저는 마라톤 이제 시합은 저는 가본 이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목표가 일단 우선 세계 6대 메이저를 먼저 하고 예. 그리고 난 뒤에 세계 6대 메이저 어느 대회를 세계 6대 메이저라고? 6대 메이저가 미국의 3개가 있고 미국의 세계. 미국의 세계는 보스턴, 미국 세계는 보스턴, 뉴욕, 시카고. 보스턴, 뉴욕, 시카고. 그 다음에 또 세계 어디? 그리고 해외는 도쿄, 그다음에 베를린, 런던 그렇습니다. 베를린, 런던. 야, 동아 마라톤은 끼워주려면 한 몇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겠습니까? 아마 끼기가 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쉬운데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테니스도 세계 4대 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도 세계 4대 메이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메이저라는 것은 딱 이미 메이저가 되면은 모든 선수들이 그 우승하는 게 평생의 목표가 되듯이 예. 이 마라톤도 이제 6대 메이저, 마라톤 메이저가 10개다 이렇게 되면 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확하게 6대 메이저 정해놓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늘리려고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육상 혹은 세계 마라톤 협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네. 6대가 있다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닌가요? 정해놨죠. 정해놨습니까? 예, 정해놨죠. 6개만 정해놓고 그렇구나. 우리가 한국에 뭐 메이저 대회가 있다 이라면 동아 마라톤, 중앙 마라톤, 춘천 마라톤이다. 이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라 이거 관습이라고 할까요? 러너들이 한국에 3대 메이저가 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 이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메이저에 거기에 뭐 경주 동아도 괜찮다. 혹은 대구 마라톤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세계 6대 마라톤이 있다. 이 6대 이걸 갖다가 꼭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정해놨다 이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제 말이 3대 메이저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동아 마라톤이 세계 6대 메이저가 있다면 동아 마라톤은 한 몇 번째 정도에 될까요?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그거는 아주 기준이 간단합니다. 예. 골프에서 타이거 우즈가 참석하느냐, 아니면은 필 미켈슨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메이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우리도 킵초케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맥켈러가 참석하느냐, 킵초케가 참석하느냐, 기록이 참석하느냐. 전 세계에서 10대 안에 기록이 있는 애가들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는 돈을 아무리 줘도 킵초케 같은 사람 안 옵니다. 100만 불 줘도 안 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해서 이랍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은 충분히 보셨을 것 같은데 좋다. 한국에서 야 킵초게 니한테 50만 달러를 주겠다. 참가비. 안 갑니다.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쪽팔리잖아요. 가가 쪽팔리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이키에서 광고비만 1년에 수백만 불씩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받는데 그 사람이 동아 마라톤 간다 그러면 나이키에서 쪽팔리지 않겠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킵초게 이야기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킵초게가 이번에 동경 마라톤 갔습니다. 그죠? 네. 동경 마라톤에서 1등 상금도 받고 초청비도 공식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죠? 네. 1등 상금이
얼마가는 잘 모르겠는데 1등 상금은 세계 6대 메이저가 10만 불을 넘지는 않습니다. 상금은 사실 그죠? 많지는 않아요. 10만 10만 불인데 불 초청비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선생님, 그런데 참고로 타이거 우즈는 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지 않든 예. 그냥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 해도 한 3, 400만 불을 줍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우승하고 성적하고 상관없이 다시 한번 얼마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3, 400만 불 줍니다. 3, 400만 불. 3, 4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4, 50억을 준다. 4, 50억. 5억이 아니고 50억, 그죠? 3, 400만 아니 4, 5억이네. 그죠? 5억이가. 그럼 킵초게는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로 선생님이 이제 그냥 선생님 뇌피셜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보다 일반 한국 러너들보다 좀 더 다양하게 정보를 갖다 취득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들은 골프나 뭐 다른 이런 것들은 거기에 거의 이렇게 소식이 잘 나오는데 예. 마라톤은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서 얼마 주는 거는 그에 대한 기록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대충 어바웃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대화 진행하는데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사실은 모르고요. 예. 그리고 적어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주지 않겠나 싶은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한 10배 이상 받겠죠. 예,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우승 상금, 그러니까 우승 상금이 만약에 10만 불이다 이러면 1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억입니다. 1억. 우승 상금이 1억이면 참가비 뭐 이런 게 뭐 지 트레이너도 올 거고 뭐 우리가 그까지 한국까지 데리고 오려면 혹은 다른 마라톤 동경에서도요 아마 많은 돈을 참가비로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경 마라톤에서 우승했죠. 예. 캡서기가. 그러니까 예. 동경에서도 뭐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볼 때 가들은 뭐 진짜 베스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돈 같은 걸 쓰는 걸 당연시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승 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참가비로 그 대회가 어떤 데든 마라톤뿐 아니라 예. 이게 뭐 골프가 됐든 아니면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최고의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수들이 참석을 하면 최고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을 실수했는가 잘못했는 것 같아. 사실은 김종희가 쪽팔려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 것이고 예. 사실은 1년에 메이저 대회가 봄에 3개, 가을에 3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쿄, 다음에 런던, 보스턴은 3개가 3, 4월 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뉴욕, 시카고, 다음에 베를린은 9월, 10월, 11월 달에 그렇게 가을에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 1년에 대회를 2번 정도 참석합니다. 예. 예, 자기가 한 번 그 사람들이 뭐 나가면 우승을 하지만은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사람 아니 10위 안에 드는 마라토너들은 예. 1년에 봄, 가을로 딱 2번을 참석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2번을 참석할 때 메이저 대회만 참석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LA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마라톤에 미국에다 각 도시마다 마라톤 대회가 수천 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이저 봄, 가을을 메이저 대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아 마라톤이 봄에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봄에 있는 그렇죠. 저희거리에서는 도쿄 대회라든지 예. 아니면은 예. 뭐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동아 마라톤에서 초청을 와도 그거는 뭐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죠. 참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1년에 2번 참석하는데 예. 자기들은 메이저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 우리가 뭐 동경보다 먼저 그죠. 우리가 꼭 동경 마라톤 안 보내고 한국 올란다 이러면 뭐 한 몇 년 전이나 한 1년 전에 우리 더 많은 걸 제시해 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돈 많이 준다고 1년에 5개 대회 참석하고 이러면 가들은 금방 돈은 많이 벌겠지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돈에 뭐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거든요. 대회 스케줄을 먼저 왜냐하면 생각해야 그 되니까. 사람들은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운동 선수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는 상금도 있지만 사실은 스폰서와 예, 어떤 면에서 광고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나이키는 엘리엇 킵초게 때문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여러 뭐 수천 수조 원을 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스폰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이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 마이클 조단이 아직도 나이키한테서 돈을 받는 게 수천만 불씩 받습니다. 광고비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이저를 우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는 스폰서들의 어떤 그 지원 예,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상금 그 자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마이너 대회를 나갈 수가 없죠. 예, 예. 이거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도쿄 마라톤이 6대 메이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게 2013년이거든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진짜 몇 년이라고 해요? 2013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 10년도 안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어떤 면에서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은 뭐 나름대로 동안 마라톤에 6대 메이저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도쿄가 되는데 한국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코로나 시국 전후로 해갖고 그 국제적 위상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저도 그 일본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일본에 한 10년 이상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봤지만 그 전에는 처음 갔을 때는 일본이 상당히 우리보다 높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뭐 GDP 뭐 이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은 상당히 깔아앉고 있고 실제 일본 서민들이라든지 일본 사회는 바깥에서 보기보다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한국은 저는 국뽕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국뽕이 절대 아닌데 한국은 위상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봤을 때 마라톤도 우리가 핸들링을 잘한다든지 뭐 육상협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그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나리타 공항을 갔을 때는 굉장히 정말 정말 멋있었어요. 나리타 공항이. 예. 그런데 뭐 한 2, 30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나리타 공항 가면은 칙칙해요. 아, 저 인천공항 가면 아찔아찔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리타 공항하고 인천공항을 비교하면은 나리타 공항은 사실은 이류급에 속해요. 인천공항 가보면은 그만큼 이 다릅니다. 그만큼 그 공항 자체가 공항이 사실은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관문이고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본다면은 그런 걸 봐도 벌써 일본이 얼마나 많이 깔아앉아 있는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마라톤만큼은 또 우리가 일본 마라톤 참가해 보셨죠? 일본 마라톤은 제가 아직 못 가봤죠. 안 가봤습니까? 내년 3월에 도쿄 마라톤. 예. 도쿄 마라톤도 보면 외국인들이 억수로 오거든요. 당장 도쿄 마라톤이라든지 오사카 마라톤 이런 거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습니다. 예, 추첨하는데 10대 1이 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메이저가 다 그렇습니다. 합격하기가 힘드니까 동아 마라톤은 신청만 하면 다 가고 그러는데 그 대회장 준비하고 관계자들 모습, 뭐 자봉단 모습 이런 거 보면 우리하고는 사실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좋아하고 체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이러면 일본 마라톤을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맞습니다. 정말 그 일본 마라톤을 가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6대 메이저가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즘 뭐 추첨 로또를 해도 10대 1의 경쟁률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벌써
1900년도 되기 전에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120년, 올해가 아마 126번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마라톤 인구들하는 게 늘어났는가를 알았으면 1970년에 보스턴 마라톤 참가자가 1174명입니다. 1997년이 예. 11,499명입니다. 와. 그런데 지금 2019년이 3234입니다. 예. 그러니까 1997년까지는 한 2000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물론 보스턴은 퀄리파이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때 시츄에이션으로 다른 월드 마라톤을 다 해도 2000년도까지는 내가 그냥 신청을 하면 6대 메이저조차도 뛸 수가 예.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그런데 아. 이제는 네. 10대 1의 경쟁률이고 매년 경쟁률이 올라가요. 아. 참고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 런던 마라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작년에 이 신청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예. 10만 명이 넘고 10만 명.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그냥 로또로 당첨되는 사람 이렇게 한다면 모든 6대 메이저가 지금 1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그래서 그야말로 명품 당첨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그죠? 네? 앞으로 참가 신청자는 더 많을 것이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70년에 1100명 참석하던 게 97년에는 11,000명 참석하고 예. 2019년에는 3만 명 참석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뭐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됐네요. 예. 내가 이 기사를 보니까 2020년에 2020년에 런던 마라톤에 예. 지금 여기에 내가 추첨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45만 7,861명이에요. 그러니까 45만 7,861명에서 실제적으로 뛴 사람이 4만 명이니까 10대 1도 넘죠. 이게. 예. 그죠? 로또 당첨된 게 10대 1도 넘죠. 예. 8%, 9% 정도 될 거예요. 예. 신청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로또 당첨된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되니까. 예. 우리 서울동화 같은 경우도 한때는 한 2007년, 8년 마라톤 가장 번성기 때 그때는 참가자들을 갖다가 그 리미트 그러니까 좀 오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그 편법으로 10km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10km도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예. 그 동아 마라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부심이 있고 코스도 좋고 뭐 좋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외국에서 보는 눈이 다른 데는 뭐 몇십만 명이 신청을 하고 그런 걸로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야 우리는 아주 많이 멀은 게 이걸로도 알 수가 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우선은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동아 마라톤 뛰러 외국에서 막 이래 돈 들여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6대 메이저는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전 예.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를린을 이번 9월에 가는데 처음 사실 베를린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뭐 2, 3일 정도밖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 한 10일 이상은 여행을 하고 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꼭 그 6대 메이저를 가서 내가 꼭 그 마라톤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유럽을 다 돌고 온다든지 예.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도쿄 마라톤 갔다면 도쿄 갔다가 도쿄 옆에는 학원에 온천 갔다가 그러고 나서 제주도 갔다가 다음에 서울 갔다가 친구들과 친척 만나고 그러니까 한 2, 3주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을 꼭 마라톤 자체만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갔을 때 뉴욕을 갔다면 뉴욕 갔을 때 뉴욕 관광 다 하고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관광차 또 아니면 마라톤을 예. 계기로 해서 관광차 오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짜 동경 마라톤을 가니까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한 대회 참가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만 원 정도 뭐 했다고 치면요. 패스하면 15만 원인데 아마 그 한 4, 50만 원 정도 주면 그냥 올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로또로 당첨될 확률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6대 메이저를 가는 방법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내가 진짜 기록이 좋아가지고 퀄리파이가 되면은 예. 소위 말해서 내가 그 개런티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은 경우는 보스턴 퀄리파이가 되면은 누구든지 개런티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내가 그렇지만 퀄리파이가 먼저 기록이 돼야 되니까. 예. 뉴욕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예. 마라톤도 그 예. 퀄리파이 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남자 같은 경우는 뉴욕 마라톤 개런티를 하려면 보스턴보다 더 빨라야 돼요. 뉴욕 예.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진짜 기록을 통해서 내가 증명을 하고 내가 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적겠죠. 예. 나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로터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CPL의 경쟁률을 이제 통과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투어, 이 6대 메이저에서 이렇게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각 나라에 지정된 여행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TO를 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는 4박 5일 일정 아니면 관광을 곁들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니멈이 아마 4박 5일 정도더라고요. 패키지가. 4박 5일 패키지에 보통 한 요즘 3,500에서 4,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항공료 빼고 5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인가? 500만 원? 한 4,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 4박 5일 이제 소위 말해서는 숙식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많이 할당을 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동경 마라톤을 가겠다, 오사카 마라톤을 가겠다 이러면 그 해당 여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여행사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는 팀들이 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굳이 그 여행사 이용하지 않고 그 티어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돈도 그 참가비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래. 보통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참가비보다도 한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끼어들면 뭐 동경 마라톤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런데 정말 가고 싶다 이러면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경 마라톤하고 조인이 된 한국 여행사가 있으면 그 여행사에 알아보면 그 여행사 3박 4일 일정의 상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동경 마라톤 티어 구입해갖고 참가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그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TO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팔리고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가겠다는 사람은 거기에 아마 조금 더 빨리 신청을 하면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네이션, 한마디로 자선단체가 지정된 마라톤에서 지정된 자선단체 도네이션을 하면은 개런티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한 3,000불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거는 돈이 많이 들죠. 그거는 그냥 내가 기부하고 가는 거니까 그건 보통 한 3,000불 정도 기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싸죠. 선생님 지금 전화통화가 지금 1시간 아까 저하고 약속한 게 시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붙잡아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손님 약속 있었는데 제 밑에 직원 시키고 그냥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 직원한테 그걸 하라 그러고 지시를 하고 제가 그냥 지금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그렇다면, 베를린 마라톤을, 여기는 처음 가는 거겠죠? 베를린도. 베를린 저는 여행은 가본 적은 있죠. 마라톤 때문에 마라톤 가본 대회는 적은 있죠. 처음이겠죠? 예, 저는 그-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예, 이미 이제 3년 계획을 했죠. 예. 3년 계획을 해서 한 번은 해외 마라톤, 봄에 한 번은 해외 마라톤, 한 번은 미국 국내 마라톤, 3대 메이저지예요. 예. 세계식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봄에는 보스턴, 가을에는 베를린, 예. 내년에는 봄에는 도쿄, 가을에는 뉴욕, 예. 그리고 후내년에는 봄에는 런던, 가을에는 시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삶의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우리가 정신에 여유가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은 살기가 각박해 갖고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어디 쫓기는 기분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팀으로 뭐 며칠간 여행 삼아 외국에 마라톤을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예.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이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여유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베를린 13년 가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을 뭐 15일, 16일 빼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한 반 정도는 아주 그런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분들은 예. 그냥 아주 뭐 못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뭐 아주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말한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고 이제 뭐 60대, 70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70대하고 80대가 됐을 때는 예.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몸이 말을 안 듣고 할 수가 없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때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을 놓쳐가지고 내가 지금 안 하면은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예. 자기들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조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언젠가 한번 내가 우리 정 선생님께서 어떤 젊은 분 한 분하고 해외 마라톤에 대해서 한번 자담을 이렇게 한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치탄이. 아마 예, 있었을 겁니다. 예, 작년인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분도 제가 보니까 1년 내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 한번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그러니까, 서브스리닷컴 게시판 보니까 이번에 또 베를린 마라톤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적금을 해가지고 예.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만들면 예.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전체 투어를 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지만은 적어도 나에 대해 참가하고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마음먹기 나이라고 생각해. 물론 아주 그냥 매일매일 일을 해야지 그거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뭐 사실은 가능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은 예. 자기가 적어도 월급을 받아서 고정적인 인감이 있고 이런 분들은 예. 딱 월급에서 마음 먹고 20만 원씩은 딱 매달 떼놓는다. 예. 그만큼 술 안 마시고 그만큼 담배 안 피고 그만큼 예. 딴짓 안 하면 할 수 예. 있거든요. 예.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다음의 문제지. 제가 오늘 그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 중에서 네. 뭐 킵촉의 이야기도 있고 마라톤 이야기도 있고 그 정말 좋은 정보거든요. 러너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보고 그걸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정말 귀가 번쩍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하신 말씀이잖아요. 금방 하신 말씀.
미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뭐 한 10분 정도가 마라톤 외국 가기로 이렇게 다 정해놨다 이랬을 때 한 10분 정도 다들 생활이라든지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나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요번에 13명이 가는데 한 반 정도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여유 있는 분이 예. 아니에요. 예, 그래 그걸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든 전 세계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실제 마라톤 시합 가고 싶어도 그 마라톤 참가비라든지 서울 동아 마라톤 가는데 KTX 타고 왔다 갔다 이러면 10만 원 들 것 아닙니까? 그럼 한 15만 원. 거기 네. 부담돼서 동아 마라톤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 당연합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15만 원 요거도 돈 내기가 정말 부담이 돼서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 하시는 게 500만 원, 6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가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두 번, 세 번 외국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엄두가 나이가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뭐 선생님 나이가 이제 60살이 돼 갖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치타님처럼 1년에 내가 뭐 외국에 가기 위해서 몇백만 원, 한 달에 1, 20만 원 준비해 갖고 가는 것도 같이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하다면 동아 마라톤 그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것 때문에 난 마라톤 대회 안 가겠어. 요거보다는 실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또 다른 그 세상을 맛보고 내 삶의 스트레스 혹은 그죠? 기분 전환도 되고 더 좋은 취미 활동을 더 멋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여유는 가져야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야 정말 이거는 공감한다. 참고로 말하면 물론 예. 제가 마라톤 미국에도 마라톤 참가비 자체만 보통 좀 이렇게 이름이 없는 마라톤은 보통 한 100불. 100불이면 12만 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LA 마라톤 경우 같은 경우는 한 200불 정도 해요. 25만 원. 야.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저희 클럽 사람한테 반드시 마라톤 대회를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26마일을 연습으로도 뛸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떻게 뭐 1년에 몇 번씩도 내가 연습으로 뛸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회를 가서 뛰는 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뛰어본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고 오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눈빛이 틀리시더라고요. 예. 내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빼고 뭐 이러더만은 갔다 오고 난 뒤에 달라져.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예, 마라톤 시합을 한 번도 안 간 사람하고 한 갔다 온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뛰지 않더라도 참관만 해도 다르요. 참고로 내가 한 분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클럽에 지금 나이가 59살의 여자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은 마라톤에 입문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예. 아니 6개월 아니죠. 한 8개월 정도 됐나. 어쨌든가 예. 그분이 마라톤 클럽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곧 롱비치 한 2달 정도 뒤에 작년 10월에 롱비치 마라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자원봉사로 와서 그냥 사진 찍어주고 하러 왔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는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오고 막 욱샤욱샤거리고 하는데 예. 너무 좋았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다음 달 작년 11월 달에 그 빅베어라고 LA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빅베어 마라톤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가서 하루를 잤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마라톤도 안 뛰는데 또 그분이 또 사진 찍어주러 그냥 같이 왔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 2번을 갔다 오더만 이 양반이 완전히 그냥 달라져가지고 예. 한 번도 지금 뛰어본 적도 없고 세상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4월 2일 날 라스베가스 마라톤 해프 마라톤을 등록해가 뛰러 갑니다. 그런데 요즘 연습하는 거 보면 13마일 20km를 아주 요즘 잘 뛰거든요.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그분? 59살입니다. 59살. 여자분인데. 좌우 갑장이다. 그분은 이번에
베를린 마라톤을 안 뛰는데도 또 같이 갑니다. 이번에. 그거는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죠. 아, 그러면 그 그런데 비용은 자기가 내고 교통비? 그럼요. 와, 그럼 정말 멋진 분인데. 예,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선생님 실제 마라톤 시합장 가면요. 마라톤 참가하는 것도 재밌지만 제가 예, 참가를 안 하고 가본 적도 있거든요. 아, 참가 안 예,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이러면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니까. 그래가 예. 그분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두 번 놀러 왔다가 사진 찍어주고 봉사하러 왔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오고 헥헥거리고 막 쓰러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에너지를 느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11월 달에 그 빅베어 마라톤이라고 여기 이제 있는데 작년에 자기가 참관하러 갔던 대회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풀 마라톤을 분명히 뛸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 그분이 이제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내년 4월에 라스베가스 마라톤에서는 아마 보스턴 퀄리파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면 본인이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도 안 돼가지고 보스턴 퀄리파이를 하거든요. 그만큼 열정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건강하게 되니까 몸이 연습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베를린 마라톤 뛰지도 않으면서 이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기분을 같이 느낀다고. 물론 그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분은. 네, 그분을 보려고 했는데 그분은 여유가 있다. 예. 뭐 그러니까 마라톤 안 뛰고도 그냥 가죠. 예. 그런데 그래도 그게 꼭 여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마라톤도 안 뛰는데 남들 마라톤 뛰는 거 구경하러 어떻게 그걸 가겠어요? 돈을 거리 내려가면서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고 안 하고 아니면 참관이라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니까 예. 반드시 뭐 혼자서 연습만 하면 된다. 물론 예. 건강을 위해서 연습만 해도 되죠. 예. 그렇지만은 마라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예. 마라톤 대회는 되도록이면은 가능하면은 1년에 적어도 봄에 해프 풀, 가을에 해프 풀 이래가지고 1년에 해프 2번, 풀 2번 정도는 아마 띄워주면 예. 그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딱 등록을 해놓으면은 한 적어도 2-3달 전부터는 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설렁설렁하게 돼요. 우리 뭐 정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실전처럼 열심히 뛰시는데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거 않는데 딱 대회 날이 딱 다가오면은 적어도 2달 전부터는 딱 진짜 위클리 내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훈련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달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훈련 거리가? 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로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로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한 풀마라톤 정도 40km. 일주일에 40km.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네. 여기에 지금 김성규 님도 55세인가 그렇고요. 저도 59세, 선생님도 65세. 그러니까 우리 한 40대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몸이 노화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일주일에 40km를 안 뛴다 이러면 당장 우리 여기 소화기 계통 요쪽에 원활하게 움직임이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성인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장이라든지 위, 뭐 혈관 질환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느끼지는데 혹시 선생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62살에 마라톤 시작했는데 저는 직업이 아무래도 공인 회사니까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계속적으로 뭐 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카운팅이나 이런 거를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 만나고 제가
언제부터니까 50대 말부터 시작해서 60 뭐 그때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 나면은 너무 나른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이게 막 졸음을 이기지 못하든지 아니면 졸음이 안 오더라도 너무 몸이 나른해가지고 사실은 제 사무실에 제 방 안에 예, 이 우리가 말하는 야전 침대를 항상 놔놓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밥을 먹고 들어오면 너무 나른하면 도저히 못 견디면 야전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잠을 자든지 그래야지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내가 62살에부터 시작하고 난 데는 요즘에는 대회를 앞두고는 연습을 할 때 어떤 때는 평일에 예, 평일에 한 아침에 새벽에 17마일, 20마일 정도면 30km거든요. 어떤 때는 평일에 30km를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뛰고 샤워하고 사무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대회를 앞두고는 보통 일주일에 대회를 앞두고는 일주일에 보통 한 40km가 아니라 한 5, 60km 정도 뛰죠. 제가요. 조금 더 거리를 늘려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 30km를 뛰고 뭐 이거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가 차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편도에. 예, 몇 킬로입니까? 좀 왜냐면 트래픽이 심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뭐 집에 갈 때도 1시간 반 정도 가고 그렇게 해도 저녁에 몸이 그때도 없어요. 뭐 몸이 휘둘리질 않는다고요. 아침 30km 뛰고 나와서 일하고 가도 그러면은 3년 전에는 제가 4년 전에는 마라톤 시작할 때는 제가 아침에 하나도 운동 안 하고 사무실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 완전히 그냥 꼭 무슨 뭐 약 먹은 닭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몸이 처져가지고 야전 침대에 30분에 1시간이라도 덜어 누워야지 이게 기력을 차리고 그랬는데 제가 병은 없어요. 전혀 병은 없는데 그만큼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약해져가 뭐 자연스럽게 약해져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뭐 이거는 상전벽해죠. 30km 아침 뛰고 1시간 반 운전해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또 1시간 반 운전해 가고 그래도 저녁에 멀쩡하단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 저는 얼굴을 한 뵀다 아닙니까? 부산에서 뵀죠. 예, 저는 이제 사람을, 관상을 조금 보는데, 선생님은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본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셨는데요. 근데 운동 생활을 그러니까 62세까지 안 하시다가, 그죠? 그때부터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 다시 돌아온 거지.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제가 제 나이 60 넘어가지고 제일 잘한 일이 내가 마라톤 시작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도 축복이고. 예. 그리고 마라톤 클럽에 지금 우리가 함식이라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면은 거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는 제가 뭐 사실은 뛰는 러닝 클리닉 유튜브 같은 거를 한 수백 개 정도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보면은 그 공통되는 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내 스스로가 습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내가 뭐 전문 코치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마라톤 하면서 제일 몰랐던 거는 뭐냐면은 마라톤은 딱 3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운동. 두 번째는 영양. 세 번째는 휴식. 이게 3분의 1씩 딱 고루고루 돼야 되지. 어느 하나가 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마라톤하고 1년 반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충제 이런 거를 전혀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누가 먹어라 한 줄도 몰랐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가 정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부터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가 그때부터 내가 웨이 프로테인이라든지 아니면 BCAA라든지 아니면 일렉트로라이트에서 그거를 제네질 보충제. 내가 그래서 내가 주문해서 계속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참고로 내가 요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을 건데 한국에 네. 저희들 서버스리닷컴에서 주문해갖고 이번 달만 해도 그때 뭐냐, 2번이나 주문해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달만 해도 100만 원 넘게 했죠. 100만 넘게 했죠, 그래. 한 130만 정도 그런데, 주문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을 먹는 게 좋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프로잖아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먼저 갔던 선각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정선생님 제품을 먹어보니까 미국에도 유사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뭐 비싼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정선생님 프라닥을 구입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안 좋은데 내가 말입니다. 한국까지 해가지고 여기도 살 수 있는 건데 그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이고. 두 번째는 정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수입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미국에서 동일 프로닥이 더 비쌉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왜냐하면 미국 물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죠? 그러니까 각크나 아니면 뭐 비싸든지 뭐 싼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미국과 비해서 비싸지도 않고 품질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좋고.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선생님 보내드릴 때에 항상 보내는 제가 딱 정확하게 놓더라고. 주문량의 20%, 20, 한 5% 정도가 택배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거래처에 물건을 받아갖고 공급은 불가능하고 저는 그 바로 직수입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그래도 남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 정말 제가 직수입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못 보냅니다. 제가 이거는 뭐 네. 사실은 뭐 정 선생님 자랑을 하거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런 마음도 없고 단지 예. 한국에는 아무래도 택배비가 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같이 미국에서 이런 택배비를 물론 정 선생님께서 그걸 뭐 부담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면은 그게 자기 프로핏에서 그만큼 사실은 택배비만큼이 많이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오다를 해도 되도록이면 부피가 작고 다시 나가는 거를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젤 한 박스를 보내면 젤 한 박스의 택배비가 한 2만 원이 넘더라고요. 2만 한 1, 2천 원. 그래 이번에 주문을 주셨는데 젤을 제외하고 가벼운 무게로 주문한 와 정말 고맙대요. 저도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멀리 미국에서 일부러 주문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표시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좀 넣어줘야 되고 뭐 그런데 우리 예전에 굉장히 좀 젤을 많이 주문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저도 계산을 안 했는데 뭐 돈 계산을 자주 안 하는 편이라 택배비를 보니까 어이구 이게 내가 이거는 마이너스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와이프가 막 뭐라더라고. 거기 왜 택배비를 내고 이러느냐고 남는 거 없는데 서비스하고 이렇게 보내드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 미국에서 왜 내한테까지 연락을 줬겠느냐. 미국에도 얼마나 싸고 구하기 쉽고 그랬는데 저는 억수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몇 분이 이렇게 주문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미국에 그런 제품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오다를 해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내가 무게가 나가고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되도록 미국에서 구하고 가벼우면서도 가격이 나가는 이거는 내가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그거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미국에서 구매할 때 제가 추천할 게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 BCAA를 미국에서 구입해서 먹었거든요. 왜 미국에서 구입했는가 하면 뭐 아이허브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하면 택배비도 얼마 안 들고 이래서 미국에서 구입해서 먹었는데 미국 제품의 단점이 뭔가 하면요. 가격이 저렴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가격이 저렴한 게 동일한 재료로 저렴한 게 아니고 감미료라든지 아주 저렴한 첨가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갖고 가격이 저렴한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예, 여기에서 미국에서 주문할 때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러너스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초청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좀 비싸요, 예, 사실은요. 예. 그런데 저는 항상 좀 비싼 거를 오더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네, 가격을 싼 거보다는 가격을 비싼 걸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미국 그건 제품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웨이 프로테인이나 BCAA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제가 오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미국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미국에 아주 하이 퀄리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한국에 주로 오더할 때 주로 가볍고 가격이 좀 나가는 거를 그걸 중심으로 이제 오더를 하는데 물론 바이타민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이라든지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도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가볍고 아무래도 값이 나가니까 내가 오더하기가 마음이 편하고요. 단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제가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택배비도 얼마 안 드는데 우리 정 선생님 거 아마 잘 많이 구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인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그런 생각이에요. 정 선생님 위해서 제가 그거는 진짜 뭐 그냥 제가 뭐 아이고, 일부러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고, 제가 마라톤 사이트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제가 그냥 예. 이런 물건을 갖다 수입하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 사람들이 저한테 색안경을 끼지 않는데, 이게, 저 사람이 뭐 판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저는 제일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 표현하고 그 말씀은 제가 정말 얼마든지 일리가 있고 또 예. 제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뉴트리션 소위 말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로 먼저 중요성을 접한 게 사실 정 선생님 유튜브거든요. 예. 아마 그걸 안 봤으면 제가 아마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난 뒤로부터는 굉장히 사실 그 운동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웨이 프로테인하고 BCA하고 그다음에 그 태블릿하고 섞어서 먹으면 훨씬 리커버리가 빠른 걸 제가 느껴요. 그거는요. 먹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가 몸을 저거를 위한다면 그리고 자기 마라톤 기록을 위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마라톤 클럽 이번에 오다할 것도 상당 부분은 3분의 2는 저희 클럽 멤버들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왜냐면은 그게 좋으니까 내가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고생하고 서비스만 하는 건데 단지 적어도 마라톤을 제대로 하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내 몸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먹는 거가 됐든 장비가 됐든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같이 운동한 2시간 42분 주자 제 영상 보셨죠? 맞습니다. 그 2시간 42분 주자가 저는 뛰봤자 그 친구하고 한 10분이나 차이 나잖아요. 최고 기록이. 그런데 나이도 동갑이고. 그런데 그 친구가 운동을 뛰면 굉장히 힘들고 런닝머신에서는 제대로 뛰도 주로에서 뛰면 5분 페이스에도 힘들어하고 이러더라고요. 회복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좀 거리를 많이 뛰면 이틀 사흘 동안 근육통이 있다고 그러고. 그게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친구는 이런 뉴트리션 공급을 안 하는 거지. 꼭 뉴트리션 공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물, 뉴트리션을 빼더라도요. 음식물 제대로 먹고 제대로 씌워주고 이게 운동보다 더 우선인데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30대, 40대는 몸이 그래도 딱 재생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는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 이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은 뭐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뭐 몸도 너무 왜소하고 그렇죠. 그래, 뉴트리션에 그것뿐 아니라 부상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이 오죠. 피로해 있는데 피로한 상태에서 이 부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반드시 뉴트리션을 운동하는 만큼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음식에서만이 섭취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음식에서 섭취하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게 사실은 그만 격렬한 운동인데 이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안 해주면 우리 몸이
혹사를 당하니까 자연히 오히려 운동하면서 몸이 늙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몸이 늙어버리면 어쩝니까? 부상당하고 예. 그건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 영양이라든지 휴식은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뭐 그런 것이 소위 예. 말해서는 뭐 제가 몇 년 동안 오면서 제가 절실히 느낀 거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선생님하고 방송하는 시간대를 오후 8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해운대는 비가 와갖고, 뭐 밑에 내려와서 쓰레기 버리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 타려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그냥 카톡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봤죠. 그런데 시간을 제가 잘못 생각해갖고, 그래, 결론은 뭔가 하면, 선생님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는 지금까지 저는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지금 방송 켠지 한 2시간이 넘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뭘 먹었는가 하면 요 젤을 먹으면서 선생님하고 통화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요것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달리기 할 때도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달리고 하고 나서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됐고, 그런데 제가 전화 통화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에너지 소모된 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은 수축하고, 그게 나이가 젊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60세 이렇게 되면 몸에서 노화가 더 올 수밖에 없죠. 그래,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보충했습니다. 뭐 마라톤 유튜브를 하시는 몇 분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아주 잘 하시는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어떤 이런 어떤 유튜브 잘하시는 분도 늘 강조하는 것이 뉴트리션하고 휴식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마라톤 뛰는 테크닉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장비, 특히 신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장비, 그리고 어떤 뉴트리션, 뭐 젤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은 그런 어떤 마사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물론 처음엔 마라톤 하면은 우리 모든 생각이 뛴다는데 가 있고 그거 당연히 마라톤 뛰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마라톤을 조금 하다 보면은 그 훈련 뛰는 것만큼 그 정도의 신경을 먹고 휴식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를 오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는 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지금 요 댓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발이 너무 비싸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뉴트리션이라든지 휴식 이런 부분보다는 운동에만 너무 이렇게 그 우선을 두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댓글 단 분도 20대라고 그러는데 뭐 장비에 대한 욕심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신발을 갖다가 사고 싶고, 당연히 신발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발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을 다 감싸주고 내 몸을 보호해주니까 뭐 그거는 신발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저희 마라톤 클럽에 조인하는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초장에 네가 뭐 이렇게 뭐 조깅화 신고 뭐 뛰고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해라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처음부터 아주 좋은 신발을 권합니다. 아, 그렇지. 왜냐? 그것이 당신의 무릎을 보호하고 발등을 발목을 보호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건데 요즘에는 신발의 질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좋은 신발을 신고 안 신고에 따라서 너무나 내 이 다리의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퍼포먼스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 선생님께서도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500kg, 600kg는 아주 가볍게 그보다는 훨씬 더 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깅하는 정도, 조깅하는 날에 내가 그런 거를 쓰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오늘은 좀 장거리를 달려야 되겠다. 적어도 20km 이상은 내가 달려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반드시 예. 가장 좋은 신발, 예. 예.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예. 아디다스라든지 가장 좋은 신발, 예. 스코니라든지 아니면은 스코니 예. 프로라든지 예. 제일 좋은 신발을 예. 신고 뛰어야 되는데 왜냐? 그거는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10km 이하를 뛰겠다면 당신이 꼭 그렇게 좋은 신발을 안 신고 뛰어도 괜찮은데 예. 적어도 내가 10km 이상을 뛰겠다면은 아무리 그게 신발이 달아서 아깝지만은 반드시 좋은 신발을 가지고 신으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보유한 신발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얼마짜리? 모델은 뭡니까? 저는 아무런 나이키 넥스트죠. 나이키 넥스트고 아직 제가 알파 플라이는 트라이를 안 해봤어요. 네. 그런데 나이키 넥스트는 그거는 제가 한 3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신발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아니면 정가로 구입하십니까? 신발 가격이 3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통 탑 레벨, 아디다스 아디제로라든지 아니면은 베이퍼플라이라든지 알파플라이라든지 베이퍼플라이 넥스 이런 것들은 전혀 디스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냥 디스카운트 하는 거는 그냥 한물 계속 가는 것만 그러지. 아주 좋은 것들은 스코니 프로도 그런 것도 디스카운트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알파 플라이가 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키 온라인 쇼핑에서 간혹 이렇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그 뭐 때문에 10% 했더라. 그래갖고 10% 할인하면 그게 또 3,000원 할인되잖아요. 3만 원. 그래갖고 한 쪽 더 챙겨놨거든요. 혹시 선생님은 뭐 이런 식으로 신발 장비 욕심으로 뭐 사고 그러지는 아니면 그런 그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미국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저는 지금 엑스트라 한 킬러 정도는 구입을 해놓습니다. 엑스트라 하나 정도는. 그런데 두세 킬러, 네 킬러는 안 하고. 왜냐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면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내가 조금 더 주고 사도 상관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때로 제가 여유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할인 그 10% 제가 10% 구입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루트가 없다는 겁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탑 모델들은 거의 안 합니다. 나이키 온라인에 회원들한테 10% 이런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갖고 저는 샀다.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나이키 웨이퍼플라이 넥스나 알파플라이나 아니면 스코니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저런 어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전혀 디스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거기 있잖아요. 오프라인 샵이 있죠. 러닝샵. 있죠. 선생님 거주하시는 데는 있습니까? 탑 모델 여러 개 있죠. 탑 모델이 아니고 그 밑에 모델들은 다 모델이 나오면 굉장히 싸게 팝니다. 당연히. 그런데 가장 탑 모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재고가 없으니까 공급을 못하니까 공급 못할 정도니까. 그럼요. 왜냐면 그렇게 안 팔아도 다 사가는데 말로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해도 다 사거든요. 단지 그 밑에 레벨의 모델들은 다음 신모델들이 나오면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사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단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나의 기준으로 두느냐. 물론 내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한다는 분들에게는 이게 사치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름대로 다른 거 조금 아끼서라도 이걸 투자한다 그러면 나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나의 건강과 어떤 면에서는 이걸 위해서라면 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는 저 클럽 멤버들한테 같이 동료들이죠.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아침에 나면 오늘도 정말 최고의 보약을 먹었다. 아침에 나와서 운동할 때마다 같이 운동할 때 최고의 보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가는 보약은 없어요. 산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녹용도 아니고 최고의 보약 아닙니까? 이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보약을 위해서 내가 내 장비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은 무엇이 영양 보충제가 됐든 아니면 신발이 됐든 아니면 뭐 게이트들이 됐든 이런 것들은 어쩌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 가치 기준을 먼저 설정하느냐 그것이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먼저 내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두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은 좀 덜 쓰게 되겠죠. 근데 내 몸과 내 건강과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거는 세상에 없다.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일한 6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고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실천도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도 하고 나름대로 해야 또 훈련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 근래 선생님한테 선생님 몸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거, 내 요거는 나를 위해서 투자했다.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우리 클럽 멤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옷을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어머니가 팬티 난닝구까지 그리고 와이셔츠까지 저는 와이셔츠 치수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다 해주셨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들 그렇죠. 와이프가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제 치수를 몰라요. 유일하게 제가 제 손으로 옷을 사기 시작한 게 마라톤 하고 그거는 반드시 내 손으로 삽니다. 그리고 가장 기능성 옷, 소위 말해서는 이게 그거는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디다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어떤 될 수도 있는데 기능성 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옷 하나만 사더라도 5, 60불 아니면은 어떤 데는 100불씩 하거든요. 안에 있는 셔츠 하나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런 데는 돈을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윌링리 제가 씁니다. 즐겁게 씁니다. 왜? 입어보면요. 옛날에는 면 안에 러닝을 입고 뛰면 갔다 오면 축축하고 땀도 안 마르고 또 그거를 말미암아 나도 향기가 나고 그런데 좋은 기능성 옷을 입으면 땀도 나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없고 그리고 축축하게 젖지도 않고 금방 말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러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제가 투자하는 거는 속옷입니다. 소위 말해서는 안에 있는 티라든지 아니면 팬티라든지 그래서 제가 팬티도 우리 정선 선생님 파는 경기용 팬티 포켓이 5개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내가 절대로 아끼지 않고 삽니다. 왜냐면 뛰어보면은 포켓이 몇 개 있으면 그렇지. 옆에 벨트 메고 뛸 필요도 없거든요. 그 안에 이쪽 저쪽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주 간편하게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사면은 그런 것들은 몇 년씩 쓸 건데 그거 돈 좀 더 주고 그거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자기 몸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자기 어떤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자기가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네, 그렇겠죠. 선생님, 이제 2시간 지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 좋은 정보로 저는 많이 들어갔고 다음에 또 미국 우리가 주제를 정해갖고 미국의 마라톤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접한 선생님은 유튜브로 또 엘리트 선수도 그렇고 마라톤 정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접하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방송 들은 분들이 이 정말 재밌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접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 다음에 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뭐 가능하면 제가 아무래도 다음 달에 이제 보스턴 뛰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베를린 뛰고 나면은 예. 아무래도 메이저를 2개 뛰고 나면 조금 더 기분이 또 경험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되는 그 나름대로 좀 더 그렇지. 라이브하게 그럴 때는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보스턴 마라톤 뛰고 나서 한 번 더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냥 그냥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쉐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꼭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 모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보스턴 마라톤 준비 잘 하시고 다녀와서 네. 또 이 방송으로 마라톤 TV에서 인사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그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계신 나이 65세의 보스턴 마라톤을 준비 중인 분하고 오늘 통화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봐주신 김성규님, 이초계님, 지금도 계속 방송 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초계님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인데, 비 오는 날도 오늘, 부산에서는 비가 와서 오늘 운동 못했겠죠. 여러분들, 오늘 주말, 좀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